한국어를 사랑하는 지구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한국어를 속 시원하게 구별해드리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어 여서와 니까를 구별해 드리려고 해요. 두 개의 말은 상당히 유사한데 그렇지만 그 각각의 그 특성이 달라서 우선 아어 여서와 니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두 말의 공통점 그리고 그 두 말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어 여서라는 말은 아서와 어서와 여서가 모두 같은 말이지만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서를 쓰기도 어서를 쓰기도 여서를 쓰기도 해요. 아서는 앞에 있는 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 아가 올 때는 똑같이 아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양성 모음 아, 오 이런 것들이 올 때는 뒤에 아서가 오고 먹다처럼 이렇게 어라는 음성 모음이 오게 되면 뒤에도 음성 모음이 오는 어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성 모음 어나 우 등이 올 때는 어서를 씁니다. 그런데 하다라는 말은 특이해서 하다 뒤에는 항상 여서가 와요. 그래서 하여서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하다 뒤에는 여서 그리고 이거를 줄여서는 해서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서, 어서, 여서 모두 똑같은 말이지만 앞에 오는 말의 모음이 양성인가 음성인가 또는 하다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니까의 경우는 음성 모음, 그 양성 모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의 어간에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리 써요. 그래서 자다라는 말은 모음으로 끝났죠. 모음으로 끝났다는 말은 받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받침이 없는 말 뒤에는 니까가 붙는 거죠. 자다라는 말 어간에 니까가 붙는 거고 먹다처럼 받침이 있잖아요. 이렇게 받침이 있는 건 자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음 뒤 또는 받침이 있는 어간 뒤에서는 으가 붙는 거죠. 그래서 니까와 으니까는 같은 말이지만 앞에 있는 말의 어간에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니까를 쓰기도 으니까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앞에 있는 어간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아어 여서와 니까의 공통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말은 모두 원인, 이유, 까닭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라고 말할 때 배고프다라는 말에 아서가 붙어서 배고파서가 됐는데 이때는 배고픈 것은 원인, 식당에 갔어요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때 아서, 어서, 여서 또는 배고프니까처럼 니까를 사용합니다. 또 건강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이 말은 건강한 것은 원인,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결과. 또 건강하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평서문에서는 아, 어, 여서를 쓰든 니까를 쓰든 상관없어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말이 실제 우리가 언어로 자기 표현을 한다거나 할 때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예문에서 모두 평서문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명령문과 청유문에 쓸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두 개 문법 요소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첫 번째 구별점입니다. 아어 여서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쓸 수 없고요. 니까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쓸 수 있어요. 명령, 뭐뭐 해라. 청유,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자, 해주세요는 명령이군요. 뭐뭐 하자, 이렇게 같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게 청유인데, 이런 문장에서는 니까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자, 이런 건 청유문이죠. 이럴 때는, 와서가 아니라 비가 오니까 다음에 가자 라고 얘기해야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또, 옷은 많아서 신발을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옷은 많으니까 신발을 사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되고요. 여기는 공공장소여서 떠들지 마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이런 명령에서는 아어 여서를 쓰는 것이 아주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떠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야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되는 겁니다. 자, 명령문, 청유문에 쓸 수 있는 것은 니까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시제와 관련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at, 과거죠. get, 미래예요. 아어여서는 at, 과거형으로는 쓸 수 없고요. 미래형으로는 쓸 수 있어요. 과거 시제는 안 되고 미래 시제는 된다. 그런데 니까는 과거 시제도 안 되고 미래 시제도 안 돼요. 그래서 현재형으로는 모두 쓸 수 있지만 과거 시제 둘 다 쓸 수 없고요. 미래 시제는 아어여서만 가능합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음식이 짰어서, 이 짜시라는 말은 짜다라는 말에 at이라는 과거가 들어간 거고 여기에 어서가 붙은 거잖아요. 이렇게 과거형과 관련해서 함께 아서, 어서, 여서를 쓸 수는 없어요. 니까도 마찬가지죠. 짰다라는 과거형의 니까를 붙이는 거 어색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미래형으로 봤을 때 저는 식사 준비를 해야 겠어서 이렇게 미래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어여서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니까에서도 역시 어색해요. 저는 식사 준비를 해야겠으니까 집에 남아 있었어요는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제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과거 시제 둘 다 안 되고요. 미래 시제는 아어여서 하나만 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말을 할 때 사용할 때 그 인사말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 그럴 때 아어여서는 인사말에 사용할 수 있고요. 니까는 인사말에 사용하면 어색합니다. 한국어에 아직 조금 서투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니까 반가워요. 이렇게 말하는 한국 사람은 아마 보신 적 없을 거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만나서 아어여서를 써야 한다. 또 도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것도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좋죠. 또 하나 더 보면 늦으니까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늦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야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에 있어서도 두 개의 문법 요소는 구별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이유,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즐거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서는 아어여서를 사용하고 니까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영화가 너무 슬프니까 울었습니다. 어색해요. 영화가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천둥이 치니까 무섭습니다. 만약에 천둥이 치니까 도망을 가더군요. 뭐 이렇게 어떤 행위와 관련돼서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감정 이런 것들과는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천둥이 쳐서 무섭습니다 라고 무서운 이유를 얘기할 때는 아서, 어서, 여서를 쓰는 거예요. 또 제가 노래를 너무 못 부르니까 부끄러웠습니다는 어색하고요. 제가 노래를 너무 못 불러서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아주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원인 결과 이외에도 또 다른 용도로 이 말들이 사용이 되는데 아어여서인 경우에는 순서, 어떤 일에 먼저 일어난 일과 나중에 일어난 일을 연결짓거나 어떤 행위의 목적을 표현하거나 이럴 때도 씁니다. 시간 표현이거나. 그리고 니까의 경우는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 전에 몰랐는데 이걸 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럴 때도 니까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잇는 것 이외에 별도의 다른 의미를 이 각각의 말들이 지니고 있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아서, 어서, 여서를 보면 학교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라는 말은 학교에 간 것은 먼저 있었던 일, 운동에 한 것은 그 이후의 일. 그래서 먼저 있었던 일과 나중에 한 행동의 순서를 연결할 때 쓰는 말이고요. 또 그는 유물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럴 때 전국을 돌아다닌 것의 목적이 유물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행위의 목적을 표현할 때도 아서, 어서, 여서를 사용한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보면 어젯밤 10시가 넘어서 이렇게 어떤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사용할 때도 아서, 어서, 여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니까는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아, 그 전에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럴 때 하는 건데 예문을 보면요. 써보니까 이 칼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칼을 사용한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 좋은 칼이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럴 때 니까를 사용합니다. 또 극장에 가니까 상영작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럴 때도 극장을 가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 가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 상영작이 바뀐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니까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또 알고 보니까 서우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기 전에, 안 후에 서우 씨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이럴 때도 니까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서, 어서, 여서는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때 사용하는 말이지만 각각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아서, 어서, 여서와 니까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다 하신 걸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서, 어서, 여서와 니까를 구별해 봤습니다. 두 개의 포인트. 어떤 문장에서 쓰느냐, 문장 유형, 그 다음에 시제, 주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두 개의 그 문법 요소를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문법 요소나 또는 한국어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내용을 만들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 시원한 한국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